네, 안녕하세요. 키자TV 투자의 정석 지니쌤입니다. 지금까지 ETF의 개념부터 시작해서 종류와 특징, 보수와 수수료 체계까지 알아봤었는데요. 잘 기억이 나지 않으신다면 지난 강의를 다시 한번 복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6강에서는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는 ETF의 세금 파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ETF를 투자하는 상황을 가정해보고 세금이 언제 발생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ETF를 최초로 매수했다. 그러면 거래 행위가 이루어졌으니까 원래는 증권거래세를 내야 합니다. ETF를 매수한 후 보유하고 있다 보면 어느 순간 분배금이 지급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분배금은 배당 수익으로 간주돼서 배당소득세에 적용을 받습니다. 이건 ETF의 종류와 상관없이 모든 ETF라면 똑같이 적용됩니다. 마지막으로 보유하고 있던 ETF를 팔 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증권거래세는 면제됩니다. 다만 샀던 가격보다 더 비싼 가격에 팔게 되었다면 매매 차익이 발생하겠죠. 그때 매매 차익에 대하여 ETF 종류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집니다. 자, 첫째, 국내 주식형 ETF, 예를 들어서 코세프 200, 타이거 반도체, 코덱스 자동차 같은 순수 국내 주식형 ETF는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현재 국내 상장 주식들을 매도할 때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증권거래세만 적용하고 있는 것과 함께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ETF는 펀드라는 속성 때문에 증권거래세까지 면제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국내 주식형을 제외한 모든 국내 상장 ETF, 예를 들어서 레버리지라던가 인버스, 해외 지수 등 기타 모든 국내 상장 ETF는 과세 대상 매매 차익에 대해서 배당소득세가 원천 징수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외 상장 ETF는 해외 주식과 마찬가지로 매매 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적용되고 1년치 손익을 통산하여 다음해 5월에 납부하게 되는데 250만 원까지는 자동으로 공제가 되고요. 이를 넘어서는 금액에 대해서는 2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자, 오늘 강의는 거의 이 한 장으로 절반 이상의 설명이 끝난 것 같습니다. 네, 이거 화면 꼭 캡처하세요. 자, 앞 페이지에서 설명드린 내용 중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을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ETF를 보유하고 있으면 분배금이 나오는 경우가 있다고 했는데 분배금이 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A라는 주식을 소유하고 있으면 A 주식이 배당을 실시할 때 저는 배당금을 받게 됩니다. ETF도 마찬가지로 보유하고 있는 여러 주식들로부터 각각의 배당금을 받게 됩니다. ETF는 이 배당금들을 차곡차곡 이렇게 쌓아두었다가 일반적으로 1년에 4번 분배금 형식으로 투자자에게 분배합니다. 이렇게 여러 번에 걸쳐서 분배하는 이유는 각 주식들마다 배당금을 지급하는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모아두었다가 일정 간격으로 분배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ETF가 쌓아두었던 주식 배당금을 투자자에게 분배하는 것을 분배금이라고 합니다. 이런 질문도 있을 것 같아요. 과세 대상 매매 차익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자, 예시를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WTI 원유 선물 ETF를 10,000원에 샀다가 12,000원에 팔았어요. 그러면 매매 차익이 지금 현재 2,000원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ETF에는 과표 기준 가격이라는 가격이 별도로 매일매일 공시되고 있습니다. 이 과표 기준 가격상으로는 제가 9,000원에 사고 10,000원에 판 것으로 나와서 매매 차익이 1,000원 발생한 것으로 나옵니다. 그럼 우리나라 조세 당국에서는 이 두 개의 매매 차익 중에서 더 작은 것에 세율을 곱해서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실제로 퀴즈를 한번 풀어볼까요? 다음 중 매매 차익 비과세 상품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댓글창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퀴즈도 풀어보겠습니다. 지니가 해외 상장 글로벌 ETF 투자를 통해 작년 한 해 동안 3,250만 원의 매매 차익을 실현했다. 올해 5월에 납부해야 할 세금은 얼마인가? 네, 정답은 댓글창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내용을 들어보니까 생각보다 쉽죠? 근데 세금이 또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우리는 금융소득 종합과세라는 것도 추가적으로 확인을 해야 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으로 구성된 금융소득을 모두 합산해서 연간 2,000만 원이 넘으면 초과단 금액에 대해서는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별도로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네, 우리가 오늘 배운 이 차트에서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에 해당하는 소득들이 연간 2천만 원이 넘는지 잘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ETF에서는 기본적으로 배당 소득으로 간주되는 매매 차익과 분배금을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 해외 상장 글로벌 ETF의 경우에는 매매 차익이 배당 소득이 아닌 양도 소득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금융소득 과세를 줄이거나 피할 수 있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자, 2023년 바뀔 예정인 ETF 관련 세금도 한번 간단하게 정리하고 넘어가 볼까요? 우선 큰 변화가 있는 부분은 ETF 매도 차익과 관련한 부분입니다. 2023년 신설될 금융투자 소득세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국내 주식형 ETF의 매매 차익에 대해 종전 비과세를 적용하던 것에서 이렇게 표에 보시는 것처럼 5천만 원까지는 공제를 하고 그 이후에 대해서는 3억 원을 기준으로 각기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기타 국내 상장 ETF는 기존 배당소득세 원천징수 방식이 아닌 손익 250만 원까지 공제 후에 초과분에 대해서 20%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상장 ETF는 세율에 좀 더 변화가 있는 것으로 보이죠. 추가적으로 손익통산이라고 하죠. 즉, 이익과 손실을 본 것을 네팅해서 과세 대상 금액을 확정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해외 상장 ETF뿐만 아니라 모든 ETF에 적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관련된 제도가 확정됨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미리 알아두면 좋겠죠? 자, 지금까지 ETF와 세금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기본적으로 ETF라는 상품은 증권거래세도 면제되고 있을 뿐더러 현재까지는 국내 주식형 ETF의 경우 매매 차익에 대해서도 비과세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잘만 활용한다면 절세 효과가 높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그래서 점점 인기가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상품 자체만으로도 훌륭한 ETF를 더욱더 훌륭하게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산을 키우는 올바른 습관, 키자TV 투자의 정석 진희쌤이었습니다.